신이 인간을 하자 있게 만든 이유, 문어족 노예의 반란. 신은 정말 신을 닮은 피조물을 창조해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일 것이다. 오래전 원시지구, 이 땅에 금 채취를 위해 찾아온 이방인은 금 채취를 위한 노예를 원했다. 사나운 파충류들이 다니던 그 시절, 그 작은 별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공룡, 그들의 최종 진화체인 reptilian이었다. 그들은 정신의 성숙도가 매우 높은 종족으로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힘들었고, 정신지배 또한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이방인들은 이들을 걸림돌로 생각하게 되었어. 노예가 되느니 죽음을 택할 만큼 용맹하며 자신들의 고집이 확고한 종족이었지만, 이방인의 터무니없는 과학력에 무기력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이 땅의 주인. 침입자에게 대응조차 못한 reptilian족은 분노했다. 분노를 뛰어넘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 그들과 마찰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지하세계로 들어가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이 땅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낯선 이방인은, 그래 이제 이방인이라 하지 말자, 신이라 불렸던 외계인은 노예를 양산하기 위해 결정을 해야 했어. 이 땅에 잘 적응한 파충류를 진화시켜 노동력에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하에 숨어든 파충류 종족과 언젠가 융화되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판단에 그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나약한 종족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두 발로 걸어다니는 원숭이, 그래 오신 그대도 잘 알고 있는 유인원이었어. 신체 능력이 너무도 딸리지만 진화시키고 개조한다면 충성심은 그 누구보다 높고 강한 노예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신의 종족은 유인원을 강제 진화시켜 인간으로 만들게 되었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에 큰 실수를 잊지 않은 신의 종족은 노예들이 최대한 발전 못하게끔 잠재력을 가둬두는 조치를 했어. 신체보다는 영혼의 성장에 가장 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인간의 신체에 부여했다 이 말이야. 탄광에서 금을 캐고 스스로 자신들이 무리를 지어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을 주었으나, 지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강한 욕구 또한 주었으니 보상에 대한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식욕, 색욕, 먹고 번식하려는 욕구가 넘치는 그런 신체를 갖게 되었어. 그 때문에 촛불에 붙인 초처럼 생명력이 금방 타들어가게끔 되었고, 그런데다 그들은 인간의 무의식에 뱀에 대한 두려움과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놨어. 뱀에 대한 두려움은 혹시 있을 수 있는 reptilian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게끔 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일, reptilian족의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 인간들은 그렇게 뱀, 파충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지. 하늘에서 온 외계인의 존재에는 신이니 어려운 분이니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기억 저편에 자리 잡게 된 거야. 자신들의 노예짓 잘하게끔 사소한 것에 눈이 멀어 배신자는 일찍 걸러내는 작업 또한 편하게 하기 위해 인간에 비해 너무 긴 시간을 살아가는 신, 길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영원을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신의 종족에게는 치부가 있었는데, 오래전 수메르 문명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 신의 종족은 자신들이 꾸준히 필요로 하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 원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행성에 도착하게 되었어. 이 행성은 땅에 발을 디딜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물에 뒤덮여 있었고, 이 땅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종족은 문어와 비슷하게 생긴 생물체였어. 지구에는 오래된 고대 종족 reptilian이 있었던 것처럼 문어의 특성을 지닌 생물체, 이는 지능 또한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었으니 이들은 거의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태. 그런데다 신의 종족과 크게 다르지 않은 특징을 가진 외모와 유전체, 물론 유전자라 표현하면 안 될 정도로 다르긴 했으나 신의 종족의 기원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들 또한 물에서 태어났으니 약간의 친밀감, 동질감 이런 걸 느꼈을지 몰라. 지금껏 다뤄왔던 노예 만들 때의 재료들과는 다르게 문어 종족은 강인한 체력과 원래부터 자리 잡은 높은 지능, 미비하지만 영원히 성숙한 개체 또한 보이는데, 신족은 이들에게 잠재성을 보게 되었지. 인간에게 주었던 하자, 색욕, 식욕 이런 걸 끝없이 갈구하는 신체, 이러한 불리한 신체를 받은 인간에 비해 문어족은
오로지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 100명이 해야 할 일을 문어족 1명이면 처리 가능하게끔 그런 정신 능력치와 신체 능력이 막강했다 이거야. 이에 더해 유전자 조작은 물론 영혼이 안정화될 수 있게 시술 또한 하게 되었지. 이제 은하계 어디에 가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의 막강한 종족의 탄생. 뭐 신의 종족이 봤을 때 인간이나 문어족이나 다 같이 벌레처럼 보였겠지만, 그래도 문어족은 은하계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갈 만큼의 강력한 신체를 갖게 됐고, 그를 받쳐줄 영혼의 성숙도 또한 월등한 상황이 되었지. 신의 종족은 원하는 금을 다 채취한 후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문어족을 관찰하게 되었어. 잠재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노예 삼은 문어족을 단순히 그냥 노예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는데, 문어족 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영혼을 보유한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막강한 정신 능력이 있었기에 금방금방 영혼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된 거야. 좋게만 바라보다 자꾸만 난 놈이 나오니까 지렁이로 봤으나 용이 될 기미가 보이니, 그런데다 신의 종족이 모르는 척 많이 넘어갔으나 문어족 몇몇은 자신의 월등한 능력을 철저히 감추고 자신들보다 어린 개체들한테 능력을 신의 종족한테 들키지 않게끔 교육까지 시키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신의 종족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 자신의 능력을 감출 정도로 출중한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시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판단했어. 결국 자식처럼 생각한 이 문어족 이들의 능력을 봉인하기로 결정하는데, 야, 시킬 거 다 시켜먹고 행성에서 얘들의 존재를 싹 다 지워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며 회의 끝에 영혼의 성숙도를 막을 시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간처럼 어마무시하게 많이 태어나지 않았기에, 그러니 시술은 뭐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이때 인간이었으면 알아서 셀프로 죽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차별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 또한 있었을 텐데, 이 영혼이 성숙한 문어족은 신들의 뜻을 따르게 되었지. 대부분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지만 이 나라는 어떤 선한 종족에도 태어나고 돌연변이는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 이들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문어족 무리들은 탈출을 강행하게 되었어.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그러면 그냥 전멸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기에, 신의 종족의 비행선 중 하나를 탈취해 우주로 탈출한 이를 추격하던 신의 비행선은 그들을 격추했지만, 탈주한 문어족이 격추된 장소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행성 근방이었어. 그렇지만 문어족 특성상 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우주선 추락에도 생존한 문어족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못 버티고 죽을 거라고 판단한 추적조는 이를 방치한 채 퇴각했다. 그냥 벌레들 그만 신경 쓰고 싶었을 거야. 신이라는 종족이, 이 엄청난 과학력을 확보한 종족이 과거 자신들의 과오를 떠올리며 나중에 자신들의 위협이 되지 않게끔 허접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 노예 종족들, 그 수많은 노예 종족 중 하나가 인간이 되겠다. 자신들의 경지에, 자신들의 과학력에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신체와 영혼의 개조가 이루어져도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나약하고 불안정한 정신과 육체를 주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과학력이 월등한 신이라는 종족이 식민지 행성에 들렀을 때 노예들한테 금채취를 시킬 때 마냥 잘 만들어졌다고, 마냥 천재라고, 마냥 육체 능력이 좋다고 좋게 볼 것은 아닐지 몰라. 만약에 문어족처럼 식욕, 색욕 이런 거 없게끔 잘 만들어졌다면, 우리 인간이 잘 만들어졌다면 진지게 인류는 지구에서 지워졌을지도 모르겠다.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문어 닮은 신의 모습, 어쩌면 그들은 태고적 신들의 억압을 피해 달아난 문어족의 생존자의 자손, 또는 그들의 무기일지 모른다. 자, 왜 신이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의견 있거나 궁금한 거 있거나 상상력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줘. 좋아요. 고마워.